하지만 이 이라는 거는 가장 눈에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받기 쉬운 거고 나중에 가장 뒤탈이 없는 세액감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받기를 추천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신규 창업하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창업 감면을 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감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5월, 6월에 걸쳐서 소득세 신고를 이제 다 많이 끝내고 온 상황인데 이 감면으로 인해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억 단위까지도 감면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요건들을 좀 몇 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요건들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 감면이라는 거를 꼭 유의를 한번 해보시고 신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라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건은 업종 요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웬만하면 모든 업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뭐 음식점이나 뭔가를 소매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좀 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써 있어요. 법 문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많은 질문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 감면은 크게 청년 창업 감면과 그냥 창업 감면으로 나뉘어져요. 저희가 말하는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나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 요건만큼 중요한 게 위치 요건이 있어요. 문구에 보면은 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그냥 수도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수도권이 있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겹치나 중간중간에 이제 빠지는 부분도 있고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청년 창업 감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창업 감면을 하셔도 받을 수 있어요.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냐면은 50%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서 환갑이나 뭐 1인이 넘어서 창업을 한다고 하셨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50%까지는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청년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50%보다 더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접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창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 뒤에 창업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이거는 업종을 저희가 찾아보면 세분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건설업이라는 걸 하다가 이제 새로 뭐 음식점을 창업을 했다 그러면 새로 업종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창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옛날에 하던 업종을 망해가지고 지금 한 번 더 한다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창업을 지금 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새로운 업종을 만약에 추가를 했다 이런 거는 창업에 또 해당이 또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창업을 했는데 그 전에 하셨던 분의 창업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음식점이나 뭐 미용실 같은 경우에 원래 있던 기구나 비품들을 그냥 그대로 승계받아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실제로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거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말하는 창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창업 세액 감면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승계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범위가 뭐죠? 만약에 제가 미용실을 차리고 싶은데 거기 미용실이 있어요. 사무 바꾸면 창업으로 들어가나요? 뭐 사무로 다 받아야지 창업. 아니에요. 그거가 상호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만약에 뭐 A 미용실에서 B 미용실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같은 위치에 같은 물건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승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승계가 포함이 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비밀입니다. 연락을 좀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 감면 제도가 원코인이네요, 그냥. 그렇죠. 생애에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받을 수 있는 게 5년 동안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18년도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실제로 보면 못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전편에 찍었던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더 냈던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경정청구가 딱 이 사례였거든요. 지방에 있던 한 음식점이었는데 많은 세금을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경쟁청구가 돼요? 경륜 청구되죠. 종합소득세가 실제로 매출이 높으신 분들은 억대 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1억 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40대 넘으신 분이 이제 지방에 가가지고 창업을 하셨어요. 이러면 보통은 뭐 그냥 감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1억이 아까 50%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 원 그냥 돌려가는 거예요. 만 35살이 이 영상을 보는데 작년에 창업을 하셨어요. 그럼 만 34살에 들어갔어요. 기준은 맞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죠. 창업일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1년만 받나요? 5년 받으면 5년 받죠. 그러면 네. 내가 신청한 만 34살부터 39살까지 그렇죠. 이게 창업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이 요건은 창업일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요건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딱 맞는다? 그러면 세금 걱정 없이 5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세계입니다. 그럼 그냥 내가 이 나이에 충족했을 때 창업했으면은 그렇죠. 일단은 알아봐야겠는데. 그럼요. 이게 업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가면 업체권역이라는 그 지역이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수도권 중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무조건 알아보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지금 하면서 세금을 갚기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이게 비례해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창업감면이라는 거는 가장 눈에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받기 쉬운 거고 나중에 가장 뒤탈이 없는 세액감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받기를 추천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만약에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